일단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 다시 떠오르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육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텔로미어 들어보셨죠? 일단은 뭐 뭔진 잘 모르지만 텔로미어가 있고 근육과 지방, 골 밀도, 항산화 능력, 인지 능력, 소화기관 내 유익한 균들,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될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근육의 역할을 한번 보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운동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태우는 역할을 하고 세포를 움직이게 해서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건강에 문제를 끼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근육은. 그래서 근육 세포가 당을 흡수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으면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은 그룹과 근육량이 많은 그룹을 비교해서 봤을 때 관상동맥 석회지수 그러니까 혈관에 칼슘이 쌓이게 돼서 그러니까 동맥경화인 거죠. 그것을 수치가 높아지는 게 2.2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이 이제 골절 위험을 낮추게 됩니다. 근육이 많으면.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일단 활동이 불편해지고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낙상 사고라든지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과 골절의 위험도도 같이 사실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근육은 수축 운동을 하면서 일단은 뼈의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을 돕기도 하고 조골 세포를 자극해서 칼슘의 유입을 촉진해서 골 밀도를 높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2014년 분당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이 없는 노인은 근육이 있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일단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로는 근력을 꼽고 있고 노년의 근육이 활동성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제 그 건강한 노년의 삶과 근육의 양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비례한다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육은 한번 보면 우리 온몸에 있는데 일단 가슴 앞에 있는 대흉근, 등에 있는 광배근, 배에 있는 복근, 그다음에 우리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쭉 있는 기립근, 그다음에 엉덩이의 둔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종아리의 비복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30대의 근육량을 봤을 때는 지방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죠. 그런데 80대 근육량을 보면 지방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근육량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30세까지 우리가 근육량이 점점 늘어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저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에서 70세까지는 매 10년마다 8%씩,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15%씩, 그리고 80세 이후가 되면은 30대의 그런 정점에 대비해서 근육량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노인이 되었을 때 근육량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래서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악력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남자가 28kg 8kg 미만, 여자가 18kg 미만이면은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또 한 가지 측정 기준이 있는데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가 34cm 미만, 여자가 33cm 미만이면은 또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질병으로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코페니아라는 용어로 질병 근감소증은 sarcopenia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사코는 근육이라는 뜻이고 페니아는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사코페니아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WHO에서는 2017년도에 질병으로 지정되었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많은 논란 끝에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1월에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질병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일단은 각종 통증과 염증이 증가하고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근육이 약해짐으로써 대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두뇌 기능 저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근감소증으로 이제 질병 분류가 코드가 생기게 됐고 이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4.1배가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감소되면서 이제 사망 위험도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 사코페니아의 근감소증으로 인하는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근력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무게가 4.5kg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어려운가? 이게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0점, 1점, 2점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행 보조, 그러니까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측정이 방 안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걷는 것이 어려운가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그런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계단을 10개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려운가요? 낙상. 지난 1년 동안 몇 번 넘어졌나요? 없다 0점. 1에서 3번, 한 번에서 3번이 1점, 4회 이상이 2점.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4점 이상이면은 근간소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점수를 매겨봤을 때 내가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고 확진까지 넘어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염려해 두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진단을 하는 측정표를 우리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한번 해 보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력이라고 아까 지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쥐게 해서 이렇게 하는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악력을 키우는 운동이 있잖아요. 이걸로 그걸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력은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몸의 그런 근육의 강도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질환도 많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악력이 낮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심장 질환 유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하다는 것은 일단은 말초 혈관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저항성이 커지게 되고 그 혈관 안에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심장 혈관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연세대 연구팀에서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학력별로 4그룹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그룹과 가장 강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약한 그룹이 고혈압 유병률이 여자는 85%, 남성은 2배까지 높아지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력이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다음이 이제 치매, 뇌 건강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악력이 세다는 것은 근육의 감소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그런 신경세포의 섬유질 위축이 적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력이 조기 치매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낙상인데 당연히 이제 근력과
근육의 그런 연관성이 되게 높은 거죠, 낙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었을 때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낙상의 위험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낙상을 했을 때 근육이 많으면은 충격 흡수가 조금 되지만 너무 근육이 없으면은 충격 흡수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절 등의 또 다른 이제 큰 부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세 가지 큰 근육을 한번 살펴보면 척추를 따라서 쭉 길게는 있는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척추 기립근은 허리를 지탱하고 우리 온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척추 기립근이 약해짐으로 해서 자세가 굽어집니다. 그래서 보행이 힘들고 보행이 힘드니까 낙상의 발생 위험도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굽어지면서 여기에서 흐르는 그런 혈액순환의 문제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과 그런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근육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단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하체 그런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무릎 관절의 부담으로 인해서 골관절염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있고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근육 운동을 했을 때 대단히 큰 이점이 또 생기는 게 근육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또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아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사 작용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 기능에 있어서 근육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 이용의 50%는 근육이 사용하고 근육을 키우거나 근육을 활용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당을 잘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많은 사람이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근육이 약해진 것도 맞지만 근육이 약하면은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관관계의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혈당과 근육의 양은 대단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오카인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의 분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뇌라든지 내장 지방, 그다음에 갈색 지방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내장 지방에서 하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 한번 역할을 보게 되면은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화가 돼서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되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 있어서는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기억 학습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대사라든지 노화 방지, 그다음에 코티솔 분비라든지 염증 제어, 뼈 형성 같은 이런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단순히 운동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영역까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고위험군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무조건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인구의 1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고 이게 또 만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뇌혈관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질병이 오래가게 되면은 근감소증의 부작용으로 근감소증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고 또 근감소증 때문에 만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시점이 사실은 50 세를 기점으로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30 세부터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0 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개인은 운동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라든지 개인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차이가 나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50 세가 되면은 개인의 차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개인이 발생이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고
치료제는 일단 없다고 합니다. 치료제는 없고 예방과 관리가 무조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운동과 영양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지 근감소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양과 근력, 근육의 질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그런 영양 섭취를 해야지 근육이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근육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무조건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파이토 프로틴, 에센셜 아미노, 그다음에 프로틴 워터, 그다음에 머슬 파워 부스터 이런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 3라든지 비타민 D 그다음에 근육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사실은 근육의 70%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되고 운동에 필요한 그다음에 저희 제품에 25% 라이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인제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생성 원리를 보면 초과 회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말이 어렵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육을 우리가 사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 그게 근육이 찢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근육이 찢어진 그곳에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지 그 찢어진 섬유가 회복이 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게 보충되어야지 근육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육은 최대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의 약 50%가 근육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증가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대사 질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을 보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 그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을 때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은 일단 100%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대두, 완두, 밀을 원료로 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싹 다 빠진 순도 90% 이상의 단백질이고 아미노 스코어가 100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이 제품이 있고 두 번째가 인제 에센셜 아미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되는데 단백질은 흡수하는 데 보통 2-3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미노산은 30분 내로 즉각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높은 운동이라든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지치게 되면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만으로 근육을 늘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섭취,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에센셜 아미노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흡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서 여기가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발린, 로신, 이소듐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BCAA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성분이 근육 합성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볼 건데 나중에 알아보고 또 세 번째 제품이 액세스 프로틴 워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8가지 아미노산이 다 구성되어 있고 한 병당 단백질이 무려 20g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다른 식품으로는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냐 하면 등심 스테이크를 106g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4분의 3 조각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에 약 4.4개 정도를 먹어야지 단백질 20g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다 먹어내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는 단백질 프로틴 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칼로리 부담이 전혀 없이 단백질만 20 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백 WIP 단백질이 18 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WIP 단백질은 뭐냐면 그 지방과 당분을 쏙 뺀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BCAA라고 아까 류신, 이노수신, 발린 이 세 가지 성분이 4,665 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BCAA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머슬 파워 부스터인데,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상으로 근력 개선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오미자 추출물에서 뭐가 있냐면 생오미자 약 1톤에서 단 280g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기능성 원료가 있는데,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가지고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더니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악력의 유의미한 그런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대퇴사두근 하체 근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AA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발린, 이소루신, 류신 이 세 가지 성분을 BCAA라고 하는데, 인체에 필요한 전체 아미노산의 절반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원료 물질이고 피로 회복이라든지 활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뭐 메티온이라든지 프롤라인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보면 이제 모발의 건강, 손발톱, 연골과 인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구성 성분도 있고 콜라겐 생성이라든지 피부 노화학제라는 그런 도움을 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NK 세포, 그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동맥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세린이라는 성분은 항체 생성을 도움을 주고 피부 보습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다 들어있는 제품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제한 단백질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단백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단백질이 골고루 다 들어 있어야지 그걸 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세린이라는 성분이 그 필요량의 50% 밖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도 전체의 50% 까지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제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먹어야지 그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근육 생성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일단 비타민 D가 필요한 이유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오칼신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량 증가와 지방 축적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량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D가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보통 우리는 염증 감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행이라든지 혈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의 단백질 합성, 그다음에 근육량 및 근육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속증이 있는 노인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2g 이상 충분히 보충시키면 근육 세포 단백질 합성률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근육의 단백질 분해 속도가 감소돼서 근감속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증가, 근력의 향상, 이걸 위해서 오메가3가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왜 또 운동 중에서도 하필 스피닝이냐? 이 스피닝이 코어 근육을 기르는데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cm 바이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무릎 부상이라든지 무릎 부상 위험도, 그다음에 배우기가 쉽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 그다음에 집에서 해야 되니까 층간 소음이 걱정이 없는 홈트로서 25cm 바이크가 손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운동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걷기, 달리기, 요가나 필라테스,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수영, 그다음에 실내 바이크를 비교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실내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스피닝 자체가 칼로리 소모에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음.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걷기 이런 거에 비해서 성인 60kg 성인이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하게 됩니다. 아주 매우 높은 강도인 거죠. 그다음에 신체 부담이 전혀 없는 게 달리기보다 염증 유발이라든지 근육 손상, 근육통이 낮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어쩌면 가장 손쉬운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이크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는 사실은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한 감이 많지만 이거는 음악과 율동을 통해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날씨에 우리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황사가 끼나 미세먼지가 있으나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는 집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집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소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간 소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라도 내 집에서 라이딩을 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365일 24시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25cm 라이드의 스피닝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일단 비접촉 방식의 저강 강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과 알루미늄 휠 사이에 발생하는 저항을 비접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발생 시에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도 전혀 없고 소리도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집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이 이제 가격과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아메에는 스마트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와 제휴한 스마트페이를 적용시키면 원래 ABO 가격이 159만 1,000원인데 선결제 29만 8천원을 하게 되면은 36개월 할부로 35,900원으로 할 수가 있고 하루에 1,200원이면 온 가족이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스피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25cm 라이크의 그 스피닝 바이크의 장점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안전성과 안정성을 둘 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의 무게는 50kg인데 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무게는 최대 하중이 150kg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50kg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는데 11kg의 알루미늄 휠이 되게 가볍지만 사실은 강도가 높아서 운동을 고강도라든지 저강도 조절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정교해서 내가 한 운동이 몇 킬로씩 몇 칼로리 소모하는 것까지 전부 다 센서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는 동안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운동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운동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6세 아이 정도의 이제 크기인 거죠. 크기를 차지하지 않는데 길이가 116cm, 옆으로 폭이 52cm.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도 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고 바이크 앞에 이렇게 휠이 달려 있어서 거실에서 하다가 방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고 이 방 저 방 다 옮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처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사실은 엉덩이 통증이 진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중 메모리 폼과 그다음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 충격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cm 라이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날씨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25cm 라이드 앱을 통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명품 스마트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근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벨 경제, 근수저 이걸 통해서 나의 근육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곧 건강이고 건강은 새로운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이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도 투자인 거죠. 그래서 내 건강은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 자산을 통해서 매력 자산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자산의 근간은 사실 건강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빠지는 게 경제 자산인 거죠. 그래서 경제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아메이라는 제품과 회사를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경제에서 보면 어 들어보셨죠? 스마트 오더, 장바구니, 자동 결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장을 다 보게 됩니다. 장을 보게 되면은 내 집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주문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엄청 편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서 이런 시장에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쓰지만 기업은 돈을 벌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생필품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시나요? 하시나요? 그래서 그 생필품을 혹시 언제까지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그 생필품은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매달 쓰는 생필품을 더 쓰라는 게 아니라 마트를 한번 바꿔 보는 거죠. 어떤 마트냐? 프리미엄 친환경 생필품을 지급하는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마트는 트렌디하고 만족스러운 생필품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세계판 및 뉴트라이트라는 건강기능식품, 아티스트리라는 세계 탑5 브랜드의 화장품, 그 다음에 글리스트라는 구강 제품, GNH라는 바디에 쓰는 제품들, 샴푸, 오일,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그다음에 주방기구, 주방세제, 그다음에 건강자산을 만드는 스마트 바이크, 매력자산을 만들어주는 L400,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 푸코를 관리하는 리플렉스 169까지 이런 만족스러운 생필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프리미엄 생필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경을 보면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제품들은 1000명 이상의 석박사들이 R&D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4개의 유일한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고농축 친환경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은 5A1이라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천에 이런 디시드라스라는 제품을 녹여도 하천이 깨끗하다라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란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제품을 써서 제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의 제품의 팬과 매니아가 되는 거죠. 팬과 매니아가 되면 돈을 쓰는 것에서 끝이 나지만 팬과 매니아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을 만드는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소득을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여기를 통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제품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써보고 만족스러우면 이 제품을 알려보는 겁니다. 알려서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내가 3명에게 알려서 200,000 포인트라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쓰게 하고 내가 내 그룹 매출이 9%가 된 1,200,000 포인트 9%가 되면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약 150,000원 정도 받게 되고 선물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알리고 공유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그룹이 400,000 포인트 15%를 만들게 되면 내가 알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받게 되고 저도 수입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약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게 되면 약 3%의 이런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장을 시켜서 파운데이션 파운더스 플래튠이 되면은 연 5천만 원 정도의 연금 같은 소득을 받게 되고 더 확장을 시키면 연 1억 원 정도의 연금 같은 수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바꿔 쓰고 제품을 알려서 아메이 제품을 쓰게 되는 사람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죠.
아메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좋은 제품을 같이 쓰는 사람을 만들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만들게 되고 지속적인 자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 생필품이고 이게 반복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쇄 소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 제품을 통해서 건강 자산, 매력 자산도 만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경제 자산까지 만들어서 내 노후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같이 쓰고 알려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근육과 근육이 필요한 그런 매력 자산을 통해서 제품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알려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